밤마다 들리는 시끄러운 코골이, 며칠째 솥이 없는 답답한 변비, 자다가도 몇 번씩 화장실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빈뇨와 요실금까지. 여러분, 이런 증상들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파킨슨 환자의 대부분은 손발이 떨리기 전부터 이런 비운동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다계통 위축증 같은 무서운 난치성 질환은 소변장애나 기립성 저혈압이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초기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굳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도치입니다. 파킨슨과 다계통 위축증 환자를 오랫동안 봐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발병 전부터 코골이나 변비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신 분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없었던 변비가 생겨가지고 변비약을 막 먹어도 잘 듣지 않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병원 가서 요실금 수술을 한다거나 남자분은 전립선 수술까지 하셨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도 계셨고요. 특히 잠꼬대 같은 경우는 되게 순하게 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잠꼬대로 손발을 막 움직인다거나 욕설까지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왜 다계통 위축증이나 파킨슨과 연관이 있냐면 이 두 질환은 특징적으로 뇌에서 자율신경핵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이 신경이 손상돼서 병이 진행되는데 손상된 신호가 방금 얘기한 변비, 빈뇨나 잠꼬대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뇌의 단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킨슨이라고 하면 중뇌라고 해서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뇌 부분에서 도파민이 분비하는 신경이 퇴행성으로 손상되어서 발생된 게 파킨슨병이라고 하고요. 중뇌 부분만 손상되는 경우는 파킨슨이라고 하지만 중뇌뿐만 아니라 뇌간이나 소뇌나 광범위한 부분이 퇴행돼서 손상되는 경우는 여러 기관이 위축됐다고 해서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다계통 위축증의 증상은 파킨슨보다 더 넓은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인 분들은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으시지만 지금은 점차 다계통 위축증의 발병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수면 패턴은 일반적으로 비렘 수면의 단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이어서 렘 수면 단계 총 패턴이 90분의 사이클로 우리가 수면을 반복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렘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뇌는 되게 생생한 꿈을 꾸게 되지만 팔다리의 근육은 이완되어 있어서 실제로 생각했던 꿈이 행동으로는 유발되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뇌에서 자율신경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렘 수면 단계에서 이완되어야 할 근육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나타나게 되어서 자는 동안에 갑자기 되게 거친 잠꼬대나 과격한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 파킨슨병이나 다계통 위축증에서는 소변의 양상이 참기 힘들고 자꾸 보고 싶은 요일을 느낀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빈뇨의 대부분 배뇨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참지 못하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심하게 소변을 보고 싶은 요의가 들면서 요실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파킨슨병이나 다계통 위축증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뇌의 깊은 곳에는 중뇌, 뇌간, 그리고 연수라고 하는 되게 깊은 곳에 있는 뇌에서는 우리 몸에서 되게 생명 중추와 연관된 기능을 하고 있는 신경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신경이라는 핵이 이 부분에 분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신경핵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빈뇨, 변비, 잠꼬대 증상이 뇌의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금 얘기 드린 이런 증상이 자주 보이는 경우는 소화관과 배뇨기관은 자율신경의 의존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다른 인자 없이도 이 신경핵의 증상만으로도 변비나 빈뇨가 생길 수 있어서 초기 징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방에서는 대증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변비가 있으면 변비약을 처방한다거나 빈뇨가 있으면 방광에 좋은 약을 쓴다거나 불면증이 있으면 신경 안정제를 처방한다거나 이런 대증적인 약을 쓰게 되는데 어차피 신경에 직접적으로 복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복용할 때 증상이 좀 낫다가 지나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이런 대증적인 치료가 아니고 신경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경을 보강할 수 있는 약제들을 복합적으로 처방했을 경우에는 자율신경 개별의 증상이 좋아진 게 아니고 신경 전체가 더 강화되어서 자율신경 증상이 개선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가 보면 많은 분들이 양약을 오랫동안 복용해도 증상 개선되지 않다가 한약 처방을 적절하게 특히 내 체질에 맞춰서 잘 복용했더니 빈뇨, 변비, 수면장애가 동시에 개선되어서 삶의 질이 좋아진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에서 TMS라는 치료를 또 하게 되는데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전두 부분에다가 저빈도의 주파수로 자극했을 경우에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뇌가 편안해지는 효과를 유도해서 이런 자율신경 증상들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분은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다계통 이축증을 진단받아서 2년 전부터 갑자기 어지럼증이 때문에 걷기가 휘청휘청 거렸는데 어느 날부터 빈뇨와 요실금 증상으로 비뇨기과도 다니게 됐고, 변비가 심해서 변비약도 복용했고, 수면장애 너무 심해서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한약도 복용하셨던 분이셨는데 저희 병원 오실 때 보니까 이게 개별 증상이 아니고 종합적인 다계통 이축 증상의 원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율신경을 좀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한약 처방과 TMS 치료, 적절한 재활치료 병행했더니 보행도 좋아져서 어지럼증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빈뇨, 변비, 수면장애 동시에 개선된 사례가 있으셔서 지금 이분은 2달째 치료받고 있는데 증상이 많이 개선되어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만족해한 분이 계셨고요. 최근에 또 한 남성분은 60대 남성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행장애가 심해져서 어지럼증도 심해져서 외출 다니기 어려웠다고 하셨던 분이셨는데요. 처음 내원할 때는 일자 보행을 거의 한두 걸음도 하기 힘들 정도로 휘청거리기 심하셨고, 어지럼증 증상이 생기면서 변비와 빈뇨뿐만 아니라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이 되게 심하다고 하셔서 정신과 약도 복용하셨는데요. 이분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고는 걸음도 일자 보행이 거의 6, 7걸음까지 될 정도로 균형하게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변비, 빈뇨 증상이 동시에 좋아져서 환자의 삶의 질이 되게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생각대로 몸이 컨트롤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율신경은 생각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호흡법입니다. 제가 하나 되게 쉬운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양손을 이렇게 가슴에다가 심장 앞부분에 가슴에 모으시고 코로는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입으로는 뱉어주시고, 이렇게 호흡을 들이는 숨과 내뱉는 숨을 잘 조절을 하셔서 짧게 들이마시고 다 내뱉는 생각하고 길게 내뱉으시면 우리의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뇌도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결코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뭔가 신호를 보낼 때 이거는 무슨 병이 생길 수 있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팁을 잘 살펴보셔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을 꼭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의 손도청이었습니다.